그날은 평범한 하루여야 했다. 아내는 출장을 떠났고 나는 장모님과 단둘이 집에 남았다. 그런데 창밖에 쏟아지던 비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비에 젖은 장모님의 모습을 본 순간 내 삶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놓여 있었다. 저녁 무렵부터 하늘은 심상치 않았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곧 폭우가 쏟아졌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는 집안을 울릴 정도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내는 출장으로 며칠 동안 집에 없었다. 원래라면 혼자 있을 텐데 오늘은 장모님이 함께 계셨다. 정말 장마 같네. 부엌에서 나오던 장모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정도로 선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 나가면 금방이라도 흠뻑 젖을 것 같아요. 잠시 후 장모님은 현관에서 우산을 챙기고 있었다. 집 앞에 두고 온빨래를 거두어야 한다며 나섰다. 나는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장모님은 비 속으로 걸어 나갔다. 몇 분 뒤 현관문이 열리며 장모님이 들어왔다. 옷은 빗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순간 눈을 피하지 못했다. 안 돼, 저건 단순히 젖은 모습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요동치는 거지? 장모님은 웃으며 말했다. 빨래는 다 걷어놨다. 대신 내가 흠뻑 젖었네. 그 웃음 뒤에 묘한 떨림이 있었다. 저녁을 준비해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아내 없이 둘이 앉아있는 건 어색했지만 빗소리가 그 공백을 채우고 있었다. 장모님이 국을 내 그릇에 덜어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라. 출장 간 내 아내 생각나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 허전하네요. 그 순간 장모님의 손끝이 내 숟가락을 건네다 스쳤다. 짧고 단순한 접촉이었지만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지만 이미 손끝의 감각이 머릿속에 새겨지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를 도우려 부엌으로 갔다. 좁은 공간, 나란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긴장됐다. 그릇을 건네는 순간 우리 손이 다시 겹쳤다. 짧은 순간 나는 움찔하며 손을 거두려 했지만 장모님은 미묘하게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고맙다. 내가 도와주니 한결 낫네. 그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내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다.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지? 밤이 깊어 방으로 들어왔지만 눈을 감아도 장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비에 젖어 머리카락이 달라붙은 모습, 식탁에서 스치던 손끝, 부엌에서 겹친 눈빛. 나는 이불을 덮으며 속삭였다. 장모님과 사위, 그런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비 오는 날, 그 젖은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반복되는 손끝의 스침, 짧은 눈빛의 교차가 쌓여가며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게 되고 있었다. 장모님과 함께한 저녁 식탁은 겉보기에 평범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파도가 일렁였다. 식탁 위, 젖은 손으로 숟가락을 건네던 순간 짧았지만 선명하게 남아있던 그 떨림. 나는 애써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장모님 음식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아내가 출장 중이라 허전했는데 덕분에 힘이 납니다. 장모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서 미묘한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식사가 끝난 뒤 나는 습관처럼 설거지를 도왔다. 좁은 부엌, 나란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긴장됐다. 접시를 헹궈 건네는 순간 우리 손이 다시 닿았다. 짧고 단순한 접촉이었지만 둘 다 손을 거두지 못했다. 나는 황급히 손을 빼며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제가 덤벙대네요. 장모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다. 괜찮아. 덕분에 덜 힘들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다가왔다. 잠시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며 흐르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은 장모님의 어깨를 의식했다. 살짝 스쳐오는 향기와 체온이 낯설게 느껴졌다. 팝콘을 집으려던 순간 손이 또다시 겹쳤다. 이번엔 나조차 손을 거두지 못했다. 짧은 정적 속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장모님, 내 목소리는 떨렸다. 응?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내 눈을 바라봤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아까부터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걸까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러나 그 말조차 설득력이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식탁에서, 부엌에서, 거실에서 손끝이 닿고 눈빛이 겹칠 때마다 내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두 손을 움켜쥐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안 돼.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러나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내 마음도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 방으로 돌아왔지만 눈을 감아도 장모님의 눈빛과 손끝이 떠올랐다. 나는 속삭였다. 장모님과 사위, 우연을 가장한 접촉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떨림은 곧 불꽃이 될 것이다. 우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는 쓸 수 없었다. 반복된 스침과 눈빛 끝에 마침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말하고야 말았다. 그날 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다. 천둥이 울리며 창문을 흔들었다. 나는 방에 누워 있었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장모님의 얼굴만 떠올랐다. 저녁 식탁에서 스치던 손끝, 부엌에서 겹치던 손길, 거실에서 잠시 마주친 눈빛, 모든 순간이 불길처럼 타올라 내 가슴을 조여왔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거실에서 장모님이 앉아 있었다. 촛불 하나만 켜둔 채 빗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내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떨렸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비가 너무 세서 잠이 안 오네. 짧은 대화. 그러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장모님 맞은편에 앉았다.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젖은 머리카락이 아직 마르지 않은 듯 어깨에 촉촉히 달라붙어 있었다. 장모님, 나는 숨을 삼켰다. 왜 자꾸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속삭였다.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그 목소리에도 흔들림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장모님을 볼 때마다 저는 숨이 막히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넌 내 사위야. 그런데 왜 나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그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순간 천둥이 울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그녀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짧은 정적 끝에 나는 몸을 기울였다. 숨결이 겹쳤다. 촛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다. 짧지만 치명적인 순간, 뜨겁고 애절하며 동시에 죄의식으로 가득한 입맞춤. 나는 눈을 감았다. 거부하지 못했다. 오히려 내 안의 갈망이 폭발하고 있었다. 입술을 떼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전 장모님 없인 숨 쉴 수 없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두 손을 움켜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죄야. 그런데 왜 이렇게 달콤한 거지? 우린 이미 불길 속에 몸을 던진 거야. 창밖 폭우는 멈출 기미가 없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입술은 떨리고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장모님과 사위, 우리가 나눈 고백과 첫 입맞춤은 비 오는 날 시작된 금단의 불꽃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워내고 있었다. 입맞춤은 끝난 후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내가 돌아온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은 평온한 얼굴 뒤에서 조용히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며칠 만에 아내가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환한 얼굴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웃으며 맞았다. 고생했어. 출장 힘들었지?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내 품에 안겼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장모님의 표정이
순간 흔들리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우린 아무 일도 없던 척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걸 나눠버렸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내는 출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즐겁게 웃었다. 나는 맞장구를 치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시선은 자꾸 장모님에게 향했다. 장모님이 내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라. 출장 동안 고생했잖아. 순간 손끝이 내 손에 닿았다. 짧은 접촉. 그러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웃으며 말했다. 엄마, 역시 우리 집 밥이 제일 맛있네. 나는 억지로 웃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식사 후 셋이 거실에 앉아 TV를 봤다. 아내는 피곤했는지 내 어깨에 기대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장모님과 내 시선이 스쳤다. 짧은 눈맞춤.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나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불꽃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아내가 바로 곁에 있는데 우린 왜 서로를 피하지 못하는 거지? 아내가 잠든 뒤 나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그곳에 장모님이 있었다. 늦은 시간 조용히 컵을 씻고 있었다. 짧은 침묵 끝에 그녀가 낮게 말했다. 아까 너무 눈에 띌 뻔했어. 나는 숨을 삼켰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 순간 그녀의 손등이 내 손목을 스쳤다. 짧고 은밀한 접촉. 우린 동시에 손을 거두며 시선을 피했다. 우린 멈춰야 한다.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이미 마음은 멀리 가버렸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평온한 척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다시 빗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창문에 기대어 속삭였다. 장모님과 사위, 우리가 감추려 했던 금단의 불꽃은 아내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균열을 만들며 더 크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아내는 환하게 웃었고 장모님은 평온한 얼굴을 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감춘 불꽃은 끝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출장에서 돌아온 기분이 좋은 듯 수다를 떨었다. 이번 주말엔 다 같이 드라이브 가자. 엄마도 좋아하시겠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다녀오자. 장모님은 미소로 화답했지만 그 순간 내 밥그릇에 반찬을 덜어주던 그녀의 손이 내 손끝을 스쳤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역시 손맛이 최고네. 나는 숟가락을 움켜쥔 채 억지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손끝의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저녁, 셋이 나란히 TV를 보고 있었다. 아내는 피곤했는지 내 어깨에 기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 순간 장모님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 짧고 은밀한 눈맞춤. 나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불꽃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피하지 못하는 거지? 아내가 잠들고 난 후 나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그곳에는 장모님이 있었다. 늦은 시간 조용히 컵을 씻고 있었다. 짧은 침묵 끝에 그녀가 낮게 말했다. 오늘 너무 눈에 띌 뻔했어. 나는 숨을 삼켰다. 알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다. 짧지만 선명한 접촉. 우린 동시에 손을 거두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붙잡혀 있었다.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았다. 내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입술을 감싸쥐자 그날 밤의 입맞춤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오늘 식탁, 거실, 부엌에서의 순간들이 덮쳐왔다. 아무 일도 없는 척 웃었지만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 기대어 속삭였다. 장모님과 사위, 우리가 감춘 금단의 불꽃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불꽃이 우리 삶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